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했죠. 이번 주 월요일에 저점 찍은 뒤에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고요. 강세장으로 지금 확실하게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들이 올라와도 언제 팔까 궁금하시고요. 내 종목은 좀 안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이어갈 수 있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 함께 열리는데요. 라이브 채널로 오셔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을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김 위원님. 예. 2200선을 지금 뚫고 쉽게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당연히 올라오는 자리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1월 23일 목요일하고 이틀 쉬고 1월 28일 화요일 그 4일 연휴 동안에 하락한 갭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배트맨 3부에서 배트맨 3부 전반부는 우리 이전 전문가가 하고 후반부는 제가 하거든요. 배트맨 3 2205하고 2240포인트 갭 하락한 부분을 실선으로 메운다. 오늘 그 과정입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봐야 되겠지만 2240까지 도달할 걸로 보고 있어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만 그 두 번째는 오늘 그 기관들이 소위 현대차, 철강, 조선, 그다음에 화학주 이런 종목을 많이 매수하는데 어제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더라고. 동진 세미캠이요. 그 관계는 삼성전자 30%, 33% 캡룰 때문에 오늘 기관이 사면은 내일 아마 또 외국인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순환매 겸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단 뭐 수익 나신 분들은 뭐 더 좋고 그 순환매를 타신 분들은 이게 빠지고 오르고 내리는 것이 뭐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 뭐 사계절도 뚜렷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지금 미국의 S&P나 나스닥이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00포인트 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식을 안 하시게 되면은 뭐 이게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강남의 아파트가 32평짜리가 20억이 됐는데 갑자기 이게 30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없는 사람은 10억을 손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를 못 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을 들고 계시면 10억을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안 갖고 계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를 삼성이나 선물했자는 것도 있지만 이게 조금 어려운 날로 인플레이션 해지거든요. 내가 나중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식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1억 갖고서 주식 해가지고 1억 5천 되면 5천만 원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억이 그냥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비할 때 만약에 뭐 가구가 1,000만에 1,500 가면 1,500에서 500을 더 주고 사야 되니까 이중으로 손해인데 지금 주식 하셔야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안 하시면은 내 재산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현금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식 하셔야 됩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주식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은 살 타이밍이다 하시는데 물론 하실 때 이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절대 아니고 위험이 수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기반 지식과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으셔야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조금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 네,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 우리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IT 쪽으로 어제부터 이제 다시 또 대량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수급이 우한 폐렴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라는 부분과 함께 더 이상 이제 급락 매물이 없다라는 점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역용을 잘한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수했다기보다는 매도 공백을 활용해 가지고 파생 쪽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한 전략을 취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선물 쪽에서 대량 매수하면서 처음으로 콜옵션 쪽에서 157억 정도 큰 폭의 매수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은 이 콜옵션에서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수를 상당히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돼 있는 대형주 위주로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코스닥과는 시장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가진 종목에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 이유는 이제 고르게 전체적인 섹터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부 섹터에 집중돼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결국 파생 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들이 좀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은 결국에 이제 시장이 조금 상승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좀 찾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온 종목 상담들 바로 이어갑니다. 5327번님 유니쌤 4,5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계속 보유를 좀 하셔야 되죠. 지금 이번 사태를 신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서 일부 단기 펀드들 위주로 차익이 좀 들어왔죠. 차익 실현이 들어왔고 반면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장기 펀드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버티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 이제 단기 차익 물량들이 나가고 난 뒤에 지금 다시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어제 외국인들이 IT 쪽에 대량 매수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상승 기조의 저래를 좀 잡고 있습니다. 유니쌤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버티는 전략을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매수도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급락을 맞으면서 형성됐던 저점이 5,75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여기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놓으시면 특별하게 이 부분을 이탈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 6,880원. 여기를 1차 목표 가격으로 놓고 대응을 좀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주도 섹터로서 좀 계속해서 조금 긴 관점으로 보겠다 이러면 목표 가격은 8,000원까지 2차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갑니다. 원희가 EPS 1956번님께서 36,000원 손절가 대응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자체 좋은 종목이잖아요. 예, 좋은 종목입니다. 예. 작년도 9월 달에 주가가 시작한 출발점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24,000원입니다. 24,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수하신 분이 오늘 가격인데 35,950원인데 일단은 제가 보는 것은 23,000원 보면 23,000원 되면 한 5만 원에서 디스카운트를 하시게 되면은 4만 한 3,000원 정도 1차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오늘 안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젯밤에 뉴스에 중국 그 OLED나 반도체 장비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납품하는 또 저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지금 뭐 우한 포함해서 저기 중국 폐렴 걸렸는데 안 오면은 뭐 벌칙금 그래가지고 요 관련 종목들이 오늘 약세가 나왔어요. 그 악재가 반영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뭐 약보합 강보합인데 뭐 이겨내셔야죠. 이겨내시고 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해결되면은 다시 올라갈 걸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목표 가격을 여기 고점이 38,550원인데 작년도 저기 매출액이 7천억이고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182억이 충족되는 조건으로 본다면은 시가총액이 현재 1조 7천억인데 제가 보는 것은 매출액 7천억에 곱하기 3, 2조 1천억을 보거든요. 그러면 대충 목표 가격이 얼마 나오냐면 4만 3천원, 4만 5천원 나와요. 그렇게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지금 비중을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3만 4천원, 3만 3천원대 저점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만 4천원, 3만 8,550원 박스권으로 보거든요. 치수를 제가 위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4분기 영업이익 182억을 확인하시고 비중이 얼마인지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만약에 손절하시면 3만 2천원대입니다. 3만 2천원대 목표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만 3천원, 4만 5천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희가 EPS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4477번이 와이솔 15,600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예, 와이솔 같은 경우는 이제 5G와 관련된 종목을 넣을 때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5G에 대한 부분은 올 1분기가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좀 저점에 대한 기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작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5G 관련된 종목이라 왜 안 좋아졌을까를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체 개발한 뭐 필터 같은 소프트 필터를 주력으로 해서 4G까지 쓰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5G용 부품을 준비 중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의 부품들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5G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5G 실적을 개선될 때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5G 종목으로 넣기는 넣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5G 혜택을 받아서 작년에 다른 종목들처럼 실적이 크게 위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대부분의 5G 종목이 상승 후 눌림 구간 들어왔는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 있거든요. 실적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800원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는데 여기를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올해는 실제 좀 개선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600원을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 가격은 16,500원을 좀 드리고요. 아마 5G 관련된 종목도 들고 지금 많이 좀 마음 조리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지금 들어오셨으면은 지금 이제 2월 달부터는 사실 이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3월, 4월로 넘어가면서 5G 종목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이번에 중국과 관련되면서 이 하웨이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한 차례 또 휘청거리지만 어쨌든 간에 5G는 지금 일본의 서비스, 중국의 본격화 서비스가 2월 3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들고 가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와이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G 관련 이야기까지 함께 남겨주셨고요. 5118번님은 롯데관광개발 15,500원에 비중 30%. 이 종목도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많이 봤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1월 23일, 28일 날 13,900원에서 13,600원에서 14,400원 갭으로 급락 나왔는데 지금 오늘 그 갭 하락한 하락갭의 초반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반등할 걸로 보는데 반등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금 제주도에 관련된 그 드림타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물론 회사는 뭐 여행 뭐 관광 그쪽인데 신격호 회장 뭐 친척 뭐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겠는데 제주도가 이번에 그 우한 폐렴에 관련돼서 확진자가 몇 군데 돌아다녀 가지고 지금 관광이 사실상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4, 5년 전에는 제주도 그 개발이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어떤 그 공격적인 개발의 후유증 때문에 그 뭐 제2공항도 아직 그 확실한 그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1조짜리 뭐 5조짜리 그 뭐 호텔이나 콘도 이런 게 미분양 상태거든요.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저번에 보유 종목 진단 의뢰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보유하시고요. 저번에 제가 강의 때 또 이주환 전문가가 말씀드렸는데 이때 추가 매수 하셨으면 딱 좋은데 여기 가격이 12,300원, 400원 그러시면 평균 단가가 낮춰가지고 이 개파락한 부분 14,500원 전후에 일부 정리하시면서 이 포트폴리오 조정해 가시면 되는데 저번에 보유 종목 진단을 하셨는데 저희 방송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저점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이 개파락한 부분 14,400원, 13,600원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돌파하는 걸 보시자고요. 현재는 보유하시고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들어봤어요. 2918번님의 덕성 이어갑니다. 299원에 비중 40%. 계속 보유해도 괜찮냐고 여쭤보시는데 이것도 약간 테마성으로 요즘에 엮이더라고요. 네, 오늘 뭐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덕성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정치 테마주죠. 이분은 이제 워낙 진입을 잘하셨습니다. 2,995원에 그냥 테마주는 떴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목지키기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거래량 없을 때 길목지키기에 딱 들어가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진입은 굉장히 잘하셨고 덕성은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테마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 2위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 뉴스도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로 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종목은 제가 이제는 이제 목표 가격을 4,100원으로 설정해놨는데 사실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시고 길목짓기 잘 하셨고 지금 가장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떴을 때 지금 딱 매도하시는 시기죠. 그래서 이거 보유하지 마시고
4,100원 위에서 익절 관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종목은 거래량터에서 올라왔다 지금 정도에서 청산하시고 아쉬움이 남으시면 또 길목 지키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가 이어질 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에 또 저점에서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4,100원 위 라인에서 익절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100원 위에서는 좀 이익 실현 관점이다. 자, 8664번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59,000원의 비중 30%. 오늘 사셨을 수도 있어요, 이 가격이면. 오늘이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1월 16일 날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매수하셨으면 지금 뭐 30%인데 이 종목은 지금 매물대가 뭐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63,000원, 뭐 6만 원인데 일단 기간 조정이 길기 때문에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기간 조정을 감안해서 7만 5천 원 전후 좀 높게 잡겠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은 또 이게 수급이 되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손절매는 저점 나왔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신다면 뭐 5만 3천 원, 5만 3천 원, 7만 4천 원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매물대 5만 9천 원, 6만 4천 원을 지그재그로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대우그룹 출신인 서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또 셀트리온 합병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인데 일단은 뭐 순환매도 제가 보는 순환매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7만 4천 원 전후. 그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5만 4천 원, 3천 원. 세 번째는 말씀드린 5만 9천 원, 6만 3천 원 매물대를 지그재그 돌파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현재는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제이준 코스메틱 갑니다. 0628번님께서 5,100원의 비중 40%. 참 잘 가다가 이번에 이 전염병 맞아서 주가 추세가 꺾였네요.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저희가 화장품 종목을 얘기할 때 험한령이 해제될 것이다, 이제 신비주의가 올 것이다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일 기대감이 컸던 화장품이고 그 화장품 안에서도 제일 기대감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왜냐하면 제이준 코스메틱의 대주주는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대주주로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험한령 해제에 의해 K-뷰티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온 부분이 뭐냐면 마스크와 색조 화장품입니다. 근데 이 제이준 코스메틱은 중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마스크팩 관련된 부분에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딱 조합해서 보면은 사실 험한령 해제될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종목 중에 하나라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돼서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은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1분기에 굉장히 다른 종목들은, 다른 섹터들은 빨리 회복이 되더라도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 여파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목표 가격이 4,400원 정도에서는 종목 교체하는 전략이 좀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전략은 나는 그래도 이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겠다, 기간 조정을 다 거쳐가지고 1분기, 2분기 넘어서도 들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4,400원을 지나서 목표 가격을 일단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위쪽인 5,5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실 분들은 목표가 5,500원이고요. 이번 사태와 연관없이 짧게 이익 실현하고 종목 교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4,400원. 지지선은 이번에 급락했을 때 저점을 찍었던 3,760원. 이렇게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저점이 그래도 지난해 8월 6일 저점보단 높네요. 네. 예. 이 종목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저도 좀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험한령 해제하면서 중국 쪽에 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마스크와 색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실적도 개선되는 여러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제일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이준 코스메틱은 또 대주주가 중국의 직접적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아쉽게 됐죠. 전략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꼭 선택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4050번님께서 KT 27,500원의 비중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27,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2019년도 작년도 11월 중순이나 하순 아니면은 요 자리가 이제 12월 24일 날
매수하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같으신데 일단 배당은 받으셨으니까 배당은 챙기시는데 지금 저기 통신 서비스 업종이 SK텔레콤, LG U+ 중에서 제일 강합니다. 통신 서비스가 우리 휴대폰 뭐 요금 내는 회사인데 정부의 그 핸드폰 요금 요즘 뭐 3살, 4살 먹은 애기도 핸드폰 갖고 장난하고 뭐 게임을 하니까 핸드폰 요금에 대한 가계비 부담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그 통신 서비스 요금을 통제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일반 무선 전화기 말고 유선 전화기 있는 거 다릅니다. 그러나 SK텔레콤, LG U+ 032-640, 017-676보다는 제일 낮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5G 기지국을 SK나 그 LG보다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 일단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드린 주도주보다는 낙폭과대주 삼성전자 34% 캡률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다행이신데 일단 기다리셔가지고 또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비중이 40% 말씀드린 작년도 2019년도 11월 중하순이나 12월 24일 날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그때 40%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면은 말씀드린 어제나 오늘 아니면 그저께 추가 매수하셨으면은 이게 포트폴리오라든지 전체 투자 금액에서 유도리가 있었을 텐데 오늘 반등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비중 40%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배당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보는 것은 지금 26,500원부터 이 매물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2달간 매물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1차 저항을 받을 걸로 봐요. 그래서 27,500원 40% 비중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1차로 40% 중에서 한 10%? 요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요. 지금은 조정을 받더라도 전체 투자 금액의 40%이기 때문에 물타기는 안 하시고 이미 저점이 나와서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그재그로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문제는 없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략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KT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279번님 HLB생명과학 32,000원에 비중 20%. HLB 관련주들 오늘 또 상승하죠. 그러다 보니까 뜨겁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HLB생명과학은 뭐 자체 사업보다는 결국 이제 관련돼 있는 연관 기업들의 주가에 따라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내에 좀 드물게 바이오 쪽에, 제약 바이오 쪽에 대량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대량의 매수라기보다는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전략에 의해서 공매도 쇼크브링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제 HLB생명과학은 이제 사업 분야는 다르지만 주가 연관성은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일단 목표 가격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2,000원인데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위쪽에 29,000원부터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29,000원부터 올라오시면은 32,000원 요 매수하신 가격 사이에서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상당히 리스크를 가지고 또 장시간 또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목표가 근처에 좀 왔을 때 조금 아쉽지만 빠져나오고 시장이 좋을 때 주도주 쪽으로 종목 교체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29,000에서 32,000 사이 빠져나온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지지선은 이번에 이제 급락할 때 했던 21,000원 정도 전후 여기를 지지선으로 해서 이번에 만약에 주가의 테마성으로 상승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들어오면 이번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또다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수하신 가격이 모자르더라도 29,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서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LB생명과학 손절을 하되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주셨고요. 5147번님께서 LIS 11,3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중국에 납품도 하고 지금 뭐 레이저 2차 전지 터치 패널 관련 장비주인데요. 매출은 괜찮은데 영업이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는 128억, 2019년도는 지금 1, 2, 3, 4분기 52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조금 부족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지금 오늘 시장에 대비해서 반등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중국 쪽에 매출이 있는 업체들은 지금 중국의 폐렴 때문에 중국의 업체들이 와서 납품도 하고 뭐 설비도 작업을 해달라 이런데 지금 뭐 어제 우한 폐렴 때문에 후베이성에서 60명이 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지금 갈 수가 있냐고요. 그게 조정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뭐 해결법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11,300원에 20%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1월 초나 12월 달에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매출처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두 번째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싹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20%인데 비중 확대는 뭐 보류하시고요. 11,300원 매수한 가격은 오늘 가격이 1,150원이니까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갈 수가 있다 보는데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목표 가격은 13,000원, 13,500원 그렇게 제시하고요. 일단 내려가더라도 물타기는 안 하시고 아까 그 악재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월화에 해소되는 거 보시고 비중 조절을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별로 안 좋다.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현재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5097번님께서 32,00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저점 잘 잡으셨는데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점인데 만약에 이제 가치 투자를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셨으면 굉장히 잘 사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약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 사셨으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가스공사는 실적도 점진적으로 우상향,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부분이 나오면서 뭐 LNG 관련된 테마가 중간중간 들어오는데 사실 그런 테마에서 움직일 종목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주가는 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 종목은 이제 보셔야 될 관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퍼가 6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에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배당 매력입니다. 배당률이 거의 한 3%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치 투자로 생각하시면은 지금 퍼 6배 미만일 때와 배당을 노리면서 같이 들어올 만한 장기 펀드가 지금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한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길게 보셨다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지금 구간에서 잘 사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보셨다면 그렇게 모멘텀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주가 크게 치고 나가요. 그 두 부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1,200원에 이번에 저점을 형성했는데 여기 크게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나빠지지 않고 계속 좋아지고 있고 퍼가 지금 6배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봐야 더 내려갈 구간은 없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같이 밀려 내려온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지지선은 31,2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시겠다 이러면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2차 목표 가격은 37,000원인데 장기로 보시겠다면 이 목표가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구간에서 그냥 좀 묻어두고 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야기 듣고 왔고요. 한마디로 뭐 큰 수익을 단기에 보시고 싶으면 이 종목 청산하고 움직이는 게 낫고 좀 안정적으로 적금처럼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6번님께서 M 플러스 25,500원의 비중 10%. 요 종목도 전기차 관련 예. 아니에요? 25,5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예. 재작년 2018년도 뭐 7, 8월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 15,000원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엄청 네. 올랐더라고요. 25,500원인데 지금 16,000원, 15,000원에서 올라왔는데 A123라고 이제 미국이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발생했을 경우에 했을 때 GM하고 포드, 크라이슬러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의 그 미국 정부 그 에너지 디파트먼트 에너지성에서 약 그 1조 8천억, 2조 정도 그 배터리 관련 그 소위 말해 정책병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간 게 이제 A123, 뭐 국내 몇 개 회사, 그다음에 LG화학, 뭐 코캄 이렇게 몇 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A123가 중간에 한번 그 2008년도 하고 나서 2012년, 2009년도에 한번 휘청 걸어가지고 거기에 주 납품을 하던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파우치 배터리, 그다음에 캔 배터리인데 여기는 파우치 배터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SK나 LG 모델로 같아요. 조립 공정 회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일부 납품이 된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우한 때문에 관련 아까 말씀드린 뭐 관광이나 여행, 카지노, 화장품 종목도
피해 종목이지만 거기에 주로 납품하는 회사들도 지금 사실은 피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르면서 다행히 다시 뭐 양봉 나면서 이렇게 추세가 나오니까 비중이 10%니까 일단 가지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2만 원대나 19,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셨으면은 좋은데 비중이 10%니까 일단 조정이 나오면은 19,000원대, 2만 원대 추가 매수하시고,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25,500원은 돌파할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19억, 그다음에 2019년 연간은 93억이거든요. 요거보다 어닝 소프트가 나온다 하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25,500원에서 한 뭐 3만 원 전반대, 그러니까 29,000원, 3만 원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보고 삼성 SDI나 LG와 뭐 이런 종목으로 매수를 교차하시고, 제가 오늘 2차 전지 강의를 9시 50분에서 10시 50분에 강의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 부품주하고 이쪽에 LG, 삼성, SK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를 드릴 테니까 제 강의를 한번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플러스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 한 종목만 더 짧게 간 뒤에 저희 동시호가 들어갈게요. 코스모화학 8070번님께서 오늘 종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이 종목은 굉장히 좀 난감한 종목인데, 왜냐하면 이 종목이 보면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뭐 2차 전지에 관련해가지고 코스모 신소재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산화 티타늄을 국내 유일하게 이제 제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건데, 사실 펀더멘탈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고, 내용도 지금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간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 9,300원으로 드렸고, 크게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못하면 여기 못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거래량이 나와버렸죠. 예상은 뒤였고, 보시면은 1월달 말에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이 부분은 좀 밀고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탈보다는 일단 유동성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거죠. 9,300원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고, 목표 가격 위쪽에 11,500원. 이 종목은 어쨌든 간에 제가 목표 가격을 짧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펀더멘탈 때문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다면 지지선은 9,300원, 목표 가격은 11,500원인데 특별히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추천하진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저희도 종가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얼마의 마무리가 될까요? 많이 올라가네요. 3% 가까이 급등입니다. 2226.84. 사실 그동안 지금 하락한 부분을 그대로 이번 주에 다 돌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사실 변동성으로 따지면 이번 주에 엄청납니다. 2000 지금 80포인트까지 밀렸던 시장 2100선도 지금 장중에 밀렸거든요. 이 시장이 지금 223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변동성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뭐 조정 없습니다. 오늘 그대로 그냥 올라오는 모습.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수급이 괜찮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은 지금 연기금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고요. 금융투자 역시 프로그램 매수, 투신도 매수, 외국인도 많지는 않지만 매수인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참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개인들은 오늘 많이 파네요. 6,630억 원이나 매도를 합니다. 지난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수를 해왔던 개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일부 물량 청산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정도 올라주니까 시장이 가겠죠. 앞자리 다 바꿔버립니다. 6만 원대, 10만 원대로 싹 다 바꿔버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가까이 올라옵니다. 50만 원 쉽게 넘어가네요. 네이버 역시 18만 원대 유지를 해주는데 상승폭이 조금 아쉽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지금 울산 공장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지금 생산 차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일단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자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하게 시장이 돌았다라는 부분이 현대차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안 밀리고요. 현대모비스 상승폭 키웁니다. 셀트리온, 삼성물산까지 모두 다 4%대의 상승. 이러니까 시장이 잘 갑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672.41포인트, 1.68%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11포인트가 넘게 올라갑니다. 코스닥도 뭐 잘 달리고 있는데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거의 뭐 조정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죠. 그래프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상승폭이 조금 거래소 대비해서 적은 것뿐이지 코스닥도 잘 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만 사고 기관 개인 팝니다. 개인도 어느 정도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양시장 모두 다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뭐 상승폭들 좋습니다. CJN도 잘 가고요. 펄어비스 오랜만에 3%대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아쉽네요. 시총 5위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KMW도 상승, 메디톡스 3%대, 휴젤, 보톡스 관련 섹터도 잘 가고요. SK머티리얼즈, 원익 IPS까지 모두 다 상승하는 가운데 헬릭스미스는 시총 10위권 안에 아직 못 들어옵니다. 오늘 종일 파란불을 좀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도 이 정도에만 끝나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과한 욕심일 수 있겠지만요. 일단 추세는 확실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낙폭 다 회복했고요. 세네요, 우리 시장도 은근히.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인데 그 만기를 앞두고 이제 파생 쪽에서 수익을 한번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우한 팸 사태 겪으면서 시장이 저점을 좀 잡은 이후에 반등을 줬고 반등 이후에 매도의 주체가 거의 기관 쪽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였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를 제외하고 이제 뚜렷한 매도 주체가 없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2, 3일 정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럼 그 거친 과정에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시장에 이제 더 이상 큰 매도 세력이 주체적으로 없다라는 판단 하에 외국인들은 이제 다음 주 시장 만기를 앞두고 이번 주에 콜옵션을 지금 오늘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선물로 끌어오면서 수익을 극대화한 전략으로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시장보다도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바스켓에 형성되어 있는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들어왔죠. 사실 오늘 그 외국인들이 매수한 물량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도 않는데 비해서 지수는 큰 폭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수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미 이번에 내려가면서 우한 폐렴 쪽에서 파생 쪽에서 우한 폐렴 관련돼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대량의 선물 풋옵션 매도를 치면서 하방 쪽을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시장을 또 끌어올리면서 오늘 콜옵션을 비롯해서 선물 옵션 쪽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 올라올 때 지금 이번 만기를 앞두고 큰 수익을 다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매수가 강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은 매도가 없어서 지금 밀려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매수 물량이 크지가 않은데 비해서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이제 더욱더 시장에 앞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고 아마 오늘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 내 종목은 안 올랐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뭐 이전에 또 큰 폭이 올라서 오늘 시해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전에도 못 오르고 오늘도 못 오르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속출할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선택과 집중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만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기관들은 거의 프로그램 매수에 지금 연계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보면서 거기에 집중된 전략으로 가야지만 이 시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마감이 됐으니까. 35%, 33% 그 삼성전자 캡들 때문에 제가 어제 그 배트맨 3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3부 아니에요, 3부? 네, 3부인데요. 3부인데 이제 3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폭폭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길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기관들은 역으로 뭐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손해본 종목을 막 지금 사는 거죠. 그래서 30% 룰이 삼성전자는 보통주는 되는데 우선주는 안 되니까 사는 건데 사실은 우선주보다는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주도주를 이렇게 사가지고 30% 갭 룰이 아까 말씀드린 KT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또는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뭐 30%를 뭐 크게 걱정할 그런 우리나라 구조가 뭐 전체 시가총액 거래소 기준으로 다 합해도
애플 시가총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제가 미국 주식 분석하고 한국 주식 하는데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수익이 화끈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조선주라든지 화학주, 롯데케미칼 포함해서 이런 종목을 오늘 상승폭에 뭐 한 70% 50% 되면요 조정시 매수해요. 오히려 삼성전자 우선주보다는 그 종목을 사실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오늘 산 거 외국인한테 넘기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살 때 뭐 일부 차익 실현 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끝났을까요? 코스피 오늘 시원하게 올라줍니다. 2.88%가 올라오네요. 2227.94포인트.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시원하게 올라주는데요. 1.72% 올랐습니다. 667, 666 사이에서의 제동이 전혀 걸리지 않고 그냥 뚫고 올라와 버리네요. 환율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원 70전이나 조정받으면서 1180원까지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환율 변동폭도 최근에 꽤나 크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3450번님 동진 세미캠 왔어요. 예, 14,500원에 비중 15%.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동진 세미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예. 뭐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회사인데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올해 전망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가가 시작한 지점이 2019년도 7월 달에 10,000원으로 보면 2만 원에서 기간 조정이 지금 2019년도 8월 이때 그 일본 3대 소재 규제 이후에 기간 조정이 길어가지고 조금 답답하실 것 같은데 비중이 15%면은 10,000원에서 출발한 주가가 2만 원이면 100%니까 일단 엊그제 그 돌파하려다가 시도가 안 됐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좀 안 늘고 있어요. 회사는 괜찮은 거니까 거래량이 안 늘고 있습니다. 술브레인보다 좀 약한데 이번에 뭐 실적도 괜찮을 거 보는데 이 종목도 말씀드린 중국에 관련된 뭐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영향권에 있는 건데 일단 돌파하게 되면은 뭐 지금 비중이 15%니까 제가 보는 것은 한 23,000원대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기간 조정 거친 종목은 나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시고요. 다만 지금 수익이 14,500원에 15%가 수익 나셨는데 지금은 비중 확대를 안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호재가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조금 비싸게 18,700원, 19,000원대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호재가 나오고 그러면은 시초까지 따라 붙으셔가지고 거기서 비중 확대를 뭐 15%에서 플러스 10%, 25% 그리고 말씀드린 목표 가격은 뭐 23,000원 전후 그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익이 나신 상태고 보유입니다. 네, 현재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보유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우리산업 1662번님께서 25,000원의 비중 20%. 테슬라 바람 타고 어디까지 오를까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종목 굉장히 잘 사셨습니다. 예. 25,000원 사셨기 때문에 완전 저점에서 사셔서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정받았죠 어제. 예, 조정 좀 받았고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면서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연속돼가지고 거의 한 40% 이상 뛰었습니다. 뛰었다가 어제 하루에 17% 조정 받았거든요. 굉장히 큰 폭에 좀 하락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이제 상한 폭이 없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하루에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 상승했던 부분의 한 절반 가까이를 어제 하루에 반납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제가 좀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강하게 밀리면 2차 전지는 오히려 이렇게 밀릴 때 조금 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차 전지 종목도 그렇고 지금 우리산업도 그렇고 주가가 거의 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있는 핵심 종목들은 살짝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보합권 내지 오히려 플러스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만큼 일단은 이제 이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당장은 이제 내려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보다는 테슬라와 좀 더 연관성이 있는 자동차 종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효과를 계속해서 등에 업고 가고 있고 이렇게 좀 본다면은 아마도 테슬라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지 거기서 주저앉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모습이고 그렇게 본다면 상승폭은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25,000원 워낙 저점에 잘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이 많이 나 계신데 이번에 찍었던
27,000원 살짝 위가 사실 1차 목표가입니다. 27,000원이 1차 목표가고 1차적으로는 여기 정도까지는 이제 예상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를 이제 테슬라가 다시 눌림목을 지난 후에 반도적으로 또 강하게 올라간다면 목표 가격은 2차 목표 가격은 32,000원까지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산업 목표가 32,000원까지 2차로 찍어주셨고요. 0833번님 캠트로닉스 17,600원에 빈 20%입니다. 이 종목도 뭐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하시는 종목이죠. 캠트로닉스 085010 지금 한 3개월 동안 기간 조정 받기 때문에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이 이제 20%니까 지금 갤럭시 부품 관련주입니다. 부품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 8,000원, 9,000원에서 18,000원이면 1차 목표 가격 와가지고 저점에 사신 분들이 이 종목도 갤럭시도 관련됐고 중국에도 납품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이 종목은 매수하신 가격에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어제 그저께 추가 매수하셨으면 좋았는데 일단 지금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회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 신고가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네요. 2만 원 정도? 너무 길게 보시나? 2만 원 근처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2만 원 근처나 그 위에 가시면은 비중이 20% 중에서 한 뭐 10%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뭐 장기로 가져가실 건가 안 가실 건가 그걸 결정을 하시고 일단은 14,700원 오늘 뭐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월요일 날 저점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직방으로 가시면은 다 치시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은 말씀드린 10% 정리하시고 그렇게 목표 가격은 2만 2, 3천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캠트로닉스 현재 보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30번님의 ICD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18,850원에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IT 섹터를 워낙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이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딱 그 종목입니다. 뭐냐면 이 ICD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 쪽인데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안 좋았고 기대치가 이제 아몰레드 쪽으로 이제 잡혀져 있는데 디스플레이에서 LCD가 안 되면서 OLED 쪽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했을 때 제가 조심하라는 부분이 있었죠. 뭐냐면 핸드폰이나 소형 가전 쪽으로 가는 OLED는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OLED 점유율이 95%에서 지금 70%로 내려앉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소형 가전 쪽으로는 조심을 하고 대형 가전 TV 쪽으로는 OLED가 올해도 계속 좋을 수 있다는 부분 좀 차별화해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ICD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휴대폰, 소형 웨어러블 기기 이쪽으로 OLED 쪽으로 포커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데 ICD 섹터에서 지금 못 가는 종목 섹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 좀 돼 있다가 지금 이제 좀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반등을 주고 다른 IT 섹터에 비해서 고점을 돌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4,700원 내려왔던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매수하신 가격이 18,850원인데 목표 가격은 17,700원 좀 붙을 때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 청산한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분과 함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1월 77에 7451번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로 궁금증들 여쭤보시면 저희가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